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식과 작성 방법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직접 신고해 보세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죠? 로그인 하셨으면 세금 신고 들어와서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신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정기 신고, 확정 예정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업자 채워져 있죠?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쭉 뜨죠? 이렇게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일반과세자 신고에서 제출해야 할 서식들이 쭉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매출 쪽에서는 보통 4개 정도 체크가 돼요.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기타 매출분, 과세표준 명세. 나는 현금 매출이 있다 그럼 현금 매출 명세서도 적어주셔야 되고,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서식들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요 칸이 매입 관련된 칸인데, 메인으로 체크되는 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랑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 두 가지가 거의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매입이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체크를 해놓은 상태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명세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의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 연세 사업자한테서 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하셨거나 그런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의제 매입세액을 받으셔야 되고, 재활용 폐자업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게 접대비 관련한 세금계산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내가 받은 건 체크를 해주되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는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타 제출 서류, 이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내 거래 상대방이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용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 음식점 다 관련 있죠.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 업종들이 있어요.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물 사용량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쭉 적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해당되시는 분들 하시면 되시고, 여기 기타 제출 서류 영세율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수출이 있으신 분들 여기서 직접 신고할 일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리시면 경감 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 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이렇게 나옵니다.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읽어보시면은 내가 어떤 걸 더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차량 운반부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대금 입금 내역하고 자동차 등록증. 자, 여기 보시면 신고 내용 앞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을 해볼 건데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걸 먼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작성하기 누르면 뜨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있어요. 여기 조회된 데이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집계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확인 누르시고 뭐라고 이제 떠요. 저는 이제 미리 불러왔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0에서 이제 매출처 수랑 매수랑 공급가액 뭐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질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절로 다 채워지는 항목들이거든요. 마감일 이후에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여기다 적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을 불러오는 대로 여기서 날짜가 지난 것들은 따로 카운팅이 돼서 올라가고, 주민번호 발급분은 내가 직접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국세청에서 잡지 못하는 애 내가 일일이 입력해줄 때 쓴 란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입력 완료 눌러줄게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대부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기 누르시면 여기서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금액 발행집계표로 들어가시면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발행 내역을 일일이 다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은 없고 판매, 결제, 대행 매출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매출들이 좀 있으니까 요거 해서 조회 결과 자동 채움 누르면 여기 다 떠요. 저절로. 그래서 적용 누르시면 여기로 뽀로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매출총액도 발행 내역을 조회를 해서 상반기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죠. 사업자 발행 내역이 있고요. 국세청 발행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홈택스에 신고가 된 부분은 다 여기 뜨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조회 결과 자동 채움 누르시면 여기 이제 현금영수증 요 빨간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계가 220에 22만 원에서 242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적용. 그래서 요 금액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입력 완료.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242만 원이 총액인데 이게 세금이 합쳐진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저절로 채워집니다. 기타 부분은 현금 부분이니까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총액이 이렇게 나온다. 요 합계 금액을 보시면 되고 세액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로 들어가시면은 코드 확인하시고요. 업태 종목 확인하시고 요 금액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랑 일치를 하게끔 내가 그냥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 매입세액을 작성하실 건데 핵심이죠. 부가세에서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을 먼저 볼게요. 작성하기 눌러보시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해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이랑 똑같아요.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불러와지고 직접 작성하실 거면은 여기에다가 똑같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세금 계산서 관련한 매입인 거고요. 요거 세금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을 할 건데요. 작성하기 누르시면 이분은 아까 차량 운반구가 한 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 세액 입력해 주시고 합계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적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작성이 된 거고 예정신고 누락분 있으면 작성하신데 이분은 없어요. 매입자 발음 세금계산서 없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있죠. 신용카드 매입 있어요. 작성하기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이 있어요. 작성하기 눌러볼게요. 이게 신용카드를 등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력 내용 추가 이거를 50번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조회하기 있죠.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조회가 안 돼요. 조회되면은 이제 자동 채움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떠요. 빨간 부분에 일일이 손으로 입력한 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거는 또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있나 확인해 볼게요. 그 현금 영수증 받은 게 있네요. 조회 결과 자동 채움 하면 여기서 이제 공제액, 공제 못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등록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요 사업용 신용카드 요쪽 라인하고 현금영수증 요 라인 두 개가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복지카드 사용하신 거 그건 이제 따로 조회가 되거든요. 요 위에서 내가 일일이 입력한 거는 그 밖에 신용카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계 내역 총 이만큼이다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나는 과세 사업자인데 면세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산 거를 과세에다 쓰려고 여기다가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면세에다 썼다. 그러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 완료. 여기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 첫 번째 화면으로 왔죠. 이제 우리가 작성한 건 요거 한 줄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까 그 많은 것들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도 수령 명세서 제출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아까 세금 계산서 쪽으로 발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카드로 차 사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좀 비싼 소모품들이죠. 컴퓨터 산 거, 막 정말 너무너무 비싼 기계들을 카드로 구입했다. 것들 이제 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입력을 다 했어요. 51만 원 정도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이 나올 때는 우리가 경감 공제세액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을 작성하기를 눌러보시면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있을 거예요. 입력하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내가 신용카드로 매출을 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하게 누르면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작성한 거를 앞에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끌고 와서 여기에 맞는 공제세액을 확인만 하고 입력 완료. 경감 공제세액 이렇게 해서 작성했고요. 최종 납부세액을 볼게요. 저절로 떴어요. 예정고지세액 이만큼 내셨거든요. 홈택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칸이 채워지고, 예정고지 때 낸 금액보다 실제로 부가세 계산을 해보니까 부가세가 더 조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차감한 그 차액을 돌려준다. 이렇게 해서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여기 넣고 계좌 검증하시면은 정상적인 계좌번호입니다. 영세율 상호주의는 수출할 때 하고, 연쇄사업 수익 금액도 연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인데 연쇄사업자랑 거래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서 입력 완료. 신고서 내용을 요약을 해줘요. 신고 내용 요약.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해서 마이너스 해갖고 나오게 이제 환급 45만 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서 제출하기. 확인.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돼요. 차량 대금 내역하고 차량 등록증, 이게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건데 경찰 와서 이분 가능하십니다. 증빙서류 제출 가시면 여기서 이제 첨부하게 첨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동차 등록증하고 차량 구매 이체증 두 가지 제출을 하면 이렇게 되면, 자, 제출 내역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첨부가 되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대로 되어 있고요. 부속 서류 제출 여부 N이었는데 Y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수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나오고, 자, 이렇게 하면은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가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 사업장에 부가세 신고 시 들어가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대표님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고정자산 같은 큰 매입이 있는 경우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사전에 알고 계셔야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차량을 구입했을 때 고정자산 매입으로 공제받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 매입 부분만 신경 쓰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등록을 홈택스에 꼭 해둬야 일일이 입력하는 일을 안 하실 수 있고요.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 질문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